176cm. 수비수가 아니라 다른 포지션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신장으로 취급받는 신체 조건에도 월드 클래스 공격수들을 제압했던 센터백이 있습니다. 스몰 but 자이언틱. 작지만 거인 같았던 수비수. 2006 발롱도르 수상자 파비오 칸나바로입니다. 작지만 당당했던 소년 칸나바로는 나폴리 유스 시스템을 거쳐 92-93 시즌 성인 무대에 발을 들였습니다. 한 시즌 만에 주전으로 성장하며 무럭무럭 성장하던 찰나 나폴리의 재정 악화로 인해 팀을 떠나는 불운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이는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파르마가 탄탄한 전력을 유지하며 세리에 A 7공주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칸나바로의 성장으로 이어졌죠. 게다가 릴리앙 튀랑이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 맹활약을 펼쳤고 어느덧 세리에 A 정상급 수비수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질식 수비, 여기에 골키퍼 최고의 유망주 부폰의 선방은 상대 공격수들에게 공포의 대상과 다름없었죠.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한 파르마는 98-99 시즌 유에파컵 정상 자리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때가 칸나바로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의 수비를 보자면 보는 이의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죠. 이후 인터밀란으로 둥지를 옮겼으나 부진과 부상이 겹쳤고 잠시 주춤하면서도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신체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오곤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나바로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2004년 유벤투스의 유니폼을 입은 후 부활에 성공! 튀랑과 부폰과 제외하며 그의 경기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잠브로타와 제비나라는 풀백이 더해져 환상의 포백 라인을 형성했죠. 비록 칼초폴리의 여파로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2시즌 연속 리그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칼초폴리의 상처가 가시기도 전 칸나바로는 국가대표로서 마지막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있었기에 한숨을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가 우승 후보로 언급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부담감도 가중됐죠. 그나마 희망을 걸었던 부분이 그로써 네스타, 칸나바로, 잠브로타의 부폰으로 이어지는 카테나초였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조별리그를 1실점으로 마무리하며 순항했으나 조별리그 마지막 라운드 체코전에서 네스타가 부상을 당하는 불운을 겪었죠. 하지만 칸나바로는 네스타의 공백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대체자로 들어온 마테라치도 준수한 수비력을 선보이며 이탈리아의 연승 행진에 힘을 보탰죠. 특히 연장까지 갔던 독일과의 4강 혈투에서 일명 크레이지 모드를 발동하여 매 공격을 모조리 무력화시켰는데 당시 칸나바로의 미친 듯한 수비력은 대회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무방했죠. 결국 전체 실점 2, 필드골 실점 0이라는 역대급 성적으로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비록 프랑스의 준우승을 이끈 지단에게 골든볼을 내준 것은 아쉽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승 트로피를 따냈기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탈리아가 쉽게 무너졌다면,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칼초폴리로 인해 떨어졌던 세리에 A의 명성이 회복이 불가능해질 만큼 곤두박질 칠 수도 있었죠. 하늘이 위로의 선물을 보낸 걸까요?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끈 칸나바로는 2006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역대 3번째로 수비수 발롱도르 수상자가 됩니다. 또한 피파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며 개인상 더블을 달성! 2006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었죠.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때 칸나바로 나이가 만 33세였다는 점입니다. 최근에야 30세가 훌쩍 넘어도 재기량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33세라는 나이는 필드 플레이어들에게 보통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이후 레알 마드리드로 넘어가 이전만큼의 활약을 펼치지는 못했지만 2006년의 칸나바로는 스몰 but 자이언틱, 작지만 거대하게 느껴졌던 철벽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칸나바로의 매력은 그의 플레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크로바틱 수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몸을 아끼지 않고 시도하는 멋진 태클, 묘기와도 같은 클리어링 등 칸나바로는 수비를 예술로 승화했죠. 또한 장신 공격수들이 질비했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176cm라는 작은 신장으로도 헤더 경합에서 쉽사리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위치 선정과 알맞은 상황 판단 능력을 겸비했기 때문이죠.
레알의 일원이었던 구티가 칸나바로를 만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피치를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극찬을 남기기도 했을 만큼 때로는 파이터형 수비수로서 거칠고 파괴적으로, 때로는 커맨더형 수비수로서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무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불리함을 극복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닐까요? 이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듯 수비수, 특히 센터백은 주로 큰 신장과 잘 어울리는 포지션입니다. 긴 다리를 이용한 클리어링과 태클, 제공권을 활용한 헤더 경합에서의 우위 등이 그 이유죠. 대개는 180cm 후반대를 센터백으로서의 적당한 신장으로 여깁니다. 180대 초반으로만 내려가도 작다고 평가받죠. 이러한 축구계의 통념 속에서 칸나바로는 176cm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을 막아냈습니다. 자신보다 10cm 이상 큰 선수들을 상대로 헤더를 따내고, 자신을 제치려는 선수가 있으면 악착같이 따라붙어 골문에서 멀어지게끔 만들었죠. 작은 체구에서도 높은 에너지 레벨이 뿜어져 나왔고, 빠른 발을 보유한 덕에 가끔은 풀백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언급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만큼 칸나바로의 장점이 많았는데요. 이를 통해 왜 칸나바로가 베켄바워, 잠머 이후로 세 번째 수비수 발롱도르 수상자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수비수는 키가 커야 한다라는 통념을 무참히 무너뜨렸던 수비수 칸나바로. 그의 퍼포먼스는 많은 꿈나무들에게 귀감이 되어 현재까지도 수비의 교과서로 남아있는데요. 이처럼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기에 아쉬움이 배가 되지만 칸나바로의 그 묵직한 존재감은 여전히 축구계에 남아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칸나바로의 멋진 태클 장면을 다시 한번 감상하시면서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